지금 자본시장 안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돈을 아무리 삼성전자 주식이 좋아도 그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전환사채 발행해갖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고 그 돈 모아갖고 공장 지어야 돼요. 근데 토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장 3개에 대해서만 토큰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다가 공장을 짓고 간접비는 공통 비용으로 떼고 거기서 나온 영업이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면 전환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하고 충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집합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못하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고 개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자본주의의 가장 절정으로 간다. 그게 지금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예측 시장이거든요. 예측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게 도박판이고요. 이게 저도 이걸 할 건데 한국에 이제 여러 사람을 설득해갖고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구조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해서 해칭하는 거고 그거를 보험회사가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를 누구한테 잡아달라고 하냐면 재보험회사한테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보험회사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잡아야 되냐면 도박사들하고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보험회사와 도박사들이 해칭을 하는 플랫폼이 예측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측시장 가보면 뭐 스포츠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산업이나 뭐 요인에 대한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환율이라든가 주가지수라는 이런 거는 이런 걸 추종하는 이제 예측시장이 이제 한국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일 우려는 그거예요.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십시오. 아프리카 어느 나라하고 이게 내가 거래를 하는데 한 가지 위험은 그 독재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업적으로 망하더라도 독재자가 죽는 곳에 제가 걸으면 저는 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맥센스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일수록 정치가의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러면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제 나랑 의지랑 무관하게 도박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드가 너무 큰 거,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안 죽을 것 같아. 젊고 쌩쌩해서. 그래서 죽는 거에 건 사람들은 한 10만 원 넣고도 1,000억 벌 수 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암살단을 보내는 거죠. 암살단. 그죠? 이게 프로그램들의 세계가 전부 선량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들이 개입했을 때는 이게 상식이라는 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상식을 넘어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놓고 도박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일단 안 좋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표가 이제 통과가 되면 개발자들은 개발한 거예요, 그냥 그거 뭐 한 거고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 누구가 걸 거는 다 사용자들이 한 건데 그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명한테 무슨 뭐 이걸 던질 수도 없어. 개발자가 한 명인데 개발자는 그냥 그 블랭크를 넣고 이 가로 안에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험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떠나버린 거죠. 그럼 그 이름 채워놓은 사람을 그러면 기소해야 되느냐? 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탈중앙안의 책임을 없애는가, 형태를 바꾸는가, 통제 없는 개발자는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추적 가능한 가능성은 자유의 적인가, 제도적 신뢰 조건인가, 맨스레아 특정한 의도와 인지를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이거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난 몰랐다라는 거 입증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앞으로 이게 뭐 이 기계 결제 시대에 그리고 기계가 이제 이 많은 금융의 어떤 것들을 개입하는 시대에 우리한테 당장 떨어진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선량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선량한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악한 용도로 만들고 개발하고 쓸 거다라고 예측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참 난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거를 속도를 늦추려는 생각보다는 속도를 점점 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SEC 의장이 이제 온체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 그러니까 국채, 주식, 부동산 같은 것들을 온체인으로 올리는 것을 이게 충격적인데 로빈후드랑 협의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는 여러 번 기소하려고 하고 조사하고 그랬던 기관들인데 이렇게 같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반대입니다. 중국은 다 막고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불법적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홍콩은 약간 열어놨어요. 홍콩은 약간 열어놓은 게 아니라 홍콩은 미국과 거의 같이 가고 있고요.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에 패킹되어 있는데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굉장히 빠르지만 중국의 본토는 굉장히 억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큰화는 결국은 국경이 없는 겁니다. 국경이 없어서 24시간 돌아가는 거고요. 전통 금융은 이제 출퇴근이 있고 국경이라는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토큰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이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GDP의 25%지만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은 주식들의 시가총액 전 세계 50에서 60%까지 됩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돈을 들어오게 하려면 빠져나갈 때도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제가 만나본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한국의 이쪽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포장도로로 만들어야지 돈이 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비포장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투자하려고 달러를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태도를 달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임박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로 간다. 그래서 인터넷 사진 한 장 구해서 왔는데요. 1900년도에 맨하탄을 찍은 사진인데 이것만 자동차고 다 마차입니다. 그래서 마차가 지배적으로 다니던 길이었는데 같은 길을 다른 각도로 찍었는데 얘만 마차고 다 자동차잖아요. 191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시간이 훨씬 늦게 갔을 건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맨하탄의 도로가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데 13년만 걸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달러 스텝을 통해 갖고 미국 국채를 한국인들이 사고 미국 주식에 토큰화해서 투자하고 혹은 맨하탄 아파트도 토큰화해서 투자하는 일이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안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마인드인데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면 이 그림 한 장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업자하고 일본의 수출업자,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업자와 일본의 수입업자의 관계에서 돈이 어떻게 도는지를 보면 지금과 어떤 뭔가 다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수입업자가 업비트에다가 들어가서 원화로다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가지고요. 일본의 수출업자한테 보내면 이거는 10초 안에 가고요. 사는 데는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업자가 테더를 일본의 거래소에서 엔화로 바꾸는데 10분 걸릴 거니까 30분 만에 돈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일본의 수입업자가 사가지고 한국의 수출업자한테 보내면 한국의 수출업자는 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의 업비트에서 원화로 바꾸겠죠.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1시간이 안 걸린다라고 보시면 무역을 조금 알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혁명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 처음에 사진에서 왜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투자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은행망을 전혀 거치지 않아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망이. 그 대신 뭘 거치냐면은 결국 환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한국의 업비트, 뭐 일본의 크라켄 같은 거래소가 중요한 B2B 거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폰 기반입니다. 사실 폰만 가는 건 아니라 노트북도 되고 데스크탑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게 폰이니까 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폰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금융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폰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은행망을 바이패스해 갖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 한 명의 남자가 있죠. 그 남자는 정부들이 이걸 다 막아도 이거를 다 뚫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을 막아? 통신도 뚫어. 폰을 막아? 내 폰 만들게 그러면.
금융 뭐 내 이자율 내가 정할 거야. 내가 연준 의장이야 거의. 내 이자율 뭐 이자율은 지금 6%가 적당해. 할 수 있는 한 명의 남자 생각나는 분은 없습니까? 네? 말씀하시면 책 한 권. 트럼프 아닙니다.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따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팔로 시작했으니까 금융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폰 뭐 까짓 거 만들지 하면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테슬라 폰이라고 우리가 별칭을 부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폰을 만든다면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그 폰을 비싸게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폰은 거의 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폰을 갖고 이제 스타링크 받아갖고 금융을 돌릴 거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그 폰을 가지고 나는 전화로 쓰지만 나 하나하나의 내 금융과 정보와 모든 것들이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손에서 그 플랫폼에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일론 머스크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X가 6% 이자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벌 데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결국 그건 크립토 돌려갖고 버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자산의 토큰화라는 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 주류, 지적재산권, 금융상품, 인프라, 의료자산, 자연자원인데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사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터넷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RWA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빠졌지만 가장 흥미로운 게 사람이죠. 사람을 토큰화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토큰하느냐 그러겠지만 사람의 이제 미래 가치를 갖고 토큰화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되고 싶은데 독일에 유학을 갈 수는 없어. 우리 아빠는 안 보내줘 하면은 이제 자기의 유소년 이제 성적과 이런 걸 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려갖고 크라우드 펀드처럼 이제 토큰을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1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전 세계니까 이게 1억이 모여갖고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오는데 그런 애들 중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할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손흥민이 되면 이제 토큰 투자자들한테 이제 돌려주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투자해갖고 이제 대박을 하나 치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사람을 토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토큰하는 것까지는 거리가 좀 남아 있지만 어쨌건 지금 시작된 거는 이제 그 부동산, 그다음에 미국 국채, 주식 이게 이제 토큰화에 이제 다 치고 올렸습니다. 2014년도에 IBM이 돼지를 토큰화했습니다. IBM은 어떤 회사로 유명하냐면요. 뭐든지 빨리 시작하고 사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2024년도 아닌 2014년도에 중국의 돼지를 토큰화했어요. 중국의 돼지를 토큰화한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읽은 그거 보면 식품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에 관련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편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상하게 돼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돼지 10만 마리를 도축하면은 족발이 60만 개가 나온답니다. 왜 웃긴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지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 번호 같은 고유번호를 주는 거죠. 고유번호를 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도 족발에는 이제 접두사로 그 돼지의 고유번호가 붙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족발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도축하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돼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족발이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토큰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돼지를 새끼를 받아가지고 걔를 키워갖고 도살을 해서 족발을 파는 게 아니고요. 돼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토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큰을 산 사람은 그 돼지의 족발하고 교환권을 산 건데 그 사람도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보에 따라서 뭐 규제역이 한다 그러면 토큰 가격이 떨어질 거고 뭐 잘 자라고 있다면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플라이 체인하고 평행하게 금융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기존에 투자를 받지 못했다가 이제 투자를 받게 돼서 이게 이제 이 모든 토큰화가 대기업용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스테이블코인 똑같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 소외되어 있는 생산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생산을 하면 교환권을 받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토큰이 판매되는 상시 유동화라고 하거든요. 이걸 구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돌파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돼지를 토큰화해가지고 사고 판다는데 배가 배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이 요동쳤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고정할 수 있는 크립토
크립토 자산들 간의 가격을 고정할 수 있는 기축 통화가 필요했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의지를 그냥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은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기축 통화로 해갖고 이 전 세계에 가능한 한 모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토큰을 만드는 것을 미국이 미국 본토 안에 플랫폼을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미국이 이런 걸 잘합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도 원래 대지 거래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그러면 공급 사슬인데요. 이 공급 사슬이라는 건 세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747 같은 경우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꼬리 부분을 만들더라고요. 만드는 걸 이제 지리적인 축이라고 하고요. 경영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밸류 체인입니다. 가치가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단계마다. 근데 이제 이 토큰과 관련 있는 건 뭐냐면요. 시간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을 뭐 빌딩을 세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딩을 세우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빌딩을 세울 때부터 인부들한테는 돈을 줘야지만 그들이 쌀을 사고 애들 학원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 금융 비용을 대는 건데요. 이게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첫 삽을 뜨고 나서 돈을 벌 때까지 뭐 4, 5년도 걸리는 거고요. 아무리 짧은 것들도 1년이나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원자재를 사가지고 투입해갖고 그것이 돈으로 바뀌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이 사이를 금융으로 메꾸는데 여태까지 이 사이를 메꿨던 금융들은 그 중개 금융들이에요. 은행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걸 이제 일반 개인들이 한다는 거죠. 그걸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토큰으로 만들었으니까 토큰들이 계속 거래가 되면서 이 시간의 축을 토큰들이 메꾼다. 이게 이제 크립토 세계 아이디어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꽃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삼성한테 주문을 넣으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3개를 더 신축을 해야 돼요. 지금 자본시장 안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돈을 아무리 삼성전자 주식이 좋아도 그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전환사채 발행해갖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고 그 돈 모아갖고 공장 지어야 돼요. 근데 토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장 3개에 대해서만 토큰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다가 공장을 짓고 간접비는 공통 비용으로 떼고 거기서 나온 영업이익을 토큰 투자자한테 돌려주면 전환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하고 충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나는 삼성이 갤럭시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데 나는 갤럭시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드네.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요 엔비디아가 주문한 요거에만 관심 있어. 라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집합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뭐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못하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고 개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절정으로 간다. 이렇게 그 책임도 제한되고 권리도 제한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특징하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